남북한은 이제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돼가지고 이제 박살이 나 있지만 나중에 다시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물론 뭐 이번 정부 내에서는 뭐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선거가 지금 올해 있고 내년에 있고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보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면은 남한에서는 누구 세력이요? 보수 세력이 이제 우위를 보통 점하게 돼 있죠. 보수 세력은 또 누구에 의지한다고요? 친미 이렇게. 그러면은 남한의 긴장 유발은 보수한테도 유리하고 누구한테도요? 미국한테도 유리하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둘이 짝짝꿍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3년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걸 여기로 완전히 철수해서 이제 관계를 끊어놓고 이들은요, 계속 이쪽으로 위협하거나 비난하겠죠, 이렇게 이제. 이쪽을 계속 생중계하듯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한다고요? 2층을요, 단합시키는 거죠,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알아서 누구의 이익을 이제 뭡니까 보장하는 행위를 할 거라고요? 이쪽을 놨던 이제. 예. 자, 보겠습니다. 맞대응 전략은 상대방의 협력에는 협력으로 응하고 배신은 배신을 보복한다는 전략이다. 예, 기본입니다. 이렇게요. 예. 2번, 일단 처음에는 상대방이 협력을 한 뒤에 상대방의 대응을 보고 그 다음 행동을 결정. 예, 처음부터 이제 선빵을 날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3번, 맞대응 전략은 로버트 엑셀로드가 시행한 반복적인 비겁작 게임. 비겁작 게임에는 이제 PD 게임을 이제 연구한 다음에 결론을 냈었고요. 비겁작은 PD 게임 바꿔주시고요. 3번, 맞대응 전략은 배신이 계속되다가도 상대방이 협력으로 돌아서면 같이 협력함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국제관계 악순환 구조 속에서 협력의 선순환 구조가 발전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 한 번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이게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 계속 뭐 할 거라고요? 계속 해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싸웠다고 영원히 이게 적대적으로 갈 거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예.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6.25 전쟁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관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대구의 13번 정도면 3번이고요. 체제 수준의 행태주의적 현실주의 이론. 체제 수준의 행태주의 현실주의는 이제 카플란을 주로 얘기하는 카플란 쪽을 이렇게 이제 신현수자면요 왈츠를 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플란은 뭐라고 얘기는 안 한다고요? 카플란은 구조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플란은 뭐로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신현실주의라는 부르진 않아요. 이렇게. 예. 체제 수준의 행태주의적 현실주의 이론 이렇게 이제. 예. 1번, 체제 이론의 특징이 나타난 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이제 관련 없는 거였습니다. 체제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 이런 이제 국가가 있죠, 이렇게. 국가와 국가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체제가 이렇게 이제. 그럼 이 체제가 얘들한테 뭐 한다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합니다. 이 영향력에서 둘에는요, 일정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 국가의 행동은 뭐에 의해서 주로 비롯된다고요? 체제가 국가의 행동을 이제 결정한다는 게 체제의 핵심이야,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보겠습니다. 물론 뭐 왈츠하고 카플란의 차이는 이 카플란은 뭘 얘기하지 않았다. 둘의 관계로 의미하는 뭐요? 구조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1번, 체제 이론은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해서 그들 간의 정형화된 관계를 발생시킨다는 사고가 각해 있다. 그러니까 체제 이론은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거야. 기본적으로 국가 간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하면 뭐가 형성된다고요? 체제가 형성되죠, 이렇게. 이 체제가 그러면, 체제는 국가에 영향을 줍니다. 국가의 영향. 그러면 이 국가 간에는요, 국가 간에는 정형화된, 형식이 정해져 있는 뜻이죠. 정형화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 이렇게. 아까 그 그림이야? 이 국가가 상호작용해서 구체들을 만들면 얘들이 동일한 힘을 줄 거고, 그럼 이 둘 간의 관계는요, 일정한 형태의 관계가 지속이 될 거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이제. 2번, 체제 이론은 국제체제를 변수하여 주권 국가 간의 관계를, 이 체제는 국제체제를 변수화했다. 얘기했죠? 국제체제의 무엇이요?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국제체제의 유형, 이 모양이 국가 간 행동을 뭐 한다고요?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냐면, 이 얘기는 체제의 유형, 동그라미 유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체제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국가들 이렇게 이 1번 국가 내에 있는 이렇게 3, 4번 이렇게 1, 2, 3, 4 이게 지금 이제 세모, 동그라미, 네모, 다이아몬드를 뭘 얘기하는 거야? 체제의 모양이야, 이렇게. 체제의 모양이 다르면 이들 국가들의 행동이 서로 같다고 다르다고요. 여기에 있는 국가들과 여기에 있는 국가들 행동이 뭐하다고 서로 다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카플란의 얘기는. 그러니까 체제 유형이 국제체제 유형이 국가들 행동을 뭐 한다고요?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예. 근데 왈츠는 어떻게 있다고요? 체제의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죠. 왈츠는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야. 대신 왈츠한테 다른 거는요. 체제 내 이제 강대국 수죠. 이렇게 강대국 수가 이렇게 구조가 이제 어떠냐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르죠.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2번 체제이론은 국제체를 변수화해서 국가 간의 관계에 요구됐고요. 3번 체제론자들은 국가 간의 갈등과 협력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전통적 현실주의와 같이 변하지 않는 인간성에 의존하여 설명하자 한다. 거짓. 인간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체제의 유형입니다. 체제의 유형이 국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게 이제 체제론자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체제 이론에서 말하는 세력 균형은요. 여기 또 말하나. 세력 균형은 뭐의 결과라고요? 체제의 결과입니다. 체제가 무정부다 보니까 체제가 특정한 모양을 띠다 보니까 그들 간에 일정한 정해진 형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BOP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그냥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2번 카플란이 분류한 국제 체제 중 세력 균형 체제. 카플란은 체제를 갖다가 6개로 나눴었죠. 나는 기준 생각나시나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는데 카플란은 카플란의 그 체제 구분 기준 두 가지가 있었죠. 뭐요? 행위자의 행위자 간 통합의 정도하고 행위자 수였죠. 이렇게. 그래서 몇 개를 만들었다고요? 6개를 만들어 두 가지를 실제했었고 나머지는 실제하지 않은 거였죠. 그 중에 이제 BOP 체제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BOP 체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BOP 체제는 행위자 수 한 몇 개 정도죠? 5개, 이제 5개 강대국을 설정했었고, 이렇게. 행위 통합의 정도는 통합 없죠. 이렇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통합의 정도를 따지면 위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강제적이지 않았죠. 이런 형태죠. 이렇게. 요게 이제 유럽 협조 체제하에 그 5개 강대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들 국가들은 BOP 체제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5나라들은 이 BOP를 이루고 있는 BOP 체제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뭐 기본유지가 따져 본 내용이 아니야. 보겠습니다. 각국은 능력의 증대를 위해 행동하나. 능력의 증대라는 얘기는 5 강대국들이 서로 뭐한다고 그래도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협상보다는 전쟁을 하려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BOP 체제에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국력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면은 만약에 다른 나라의 관계가 만약 불편하게 되면은 협상보다는 전쟁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되시죠? 이제 두 번째 행위자는 능력을 증강하는데 실패하기보다는 전쟁에 임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국의 힘이 좀 커졌다는 거야. 그럼 나도 뭐 해야 된다고 힘을 키워서 다시 균형을 이루려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뭐 하려고 할 거라고요? 전쟁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3번 어떤 동맹이나 단일 행위자가 그 체제 내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이 지배적 위치가 뭐겠습니까? 패권국의 지위에 가는 것이겠죠. 상황이 이해돼? 정답을 말하고 있지 않은 건 이 중에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얘기 안 한 것이라서 이거 보고 설명하자고요. 5개가 뭘 이루고 있다고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얘가 A국이요. 뭐가 되려고 한다고요? 패권국이 될 그런 이제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야 지금. 예. 자, 4번. 초국가적 조직 원칙을 제시하는 행위자를 억제할 것이다. 초국가적 조직 원칙이 뭘까요 또? 초국가적은 국가를 뛰어넘는다는 건데 그걸 제시하는 자는 또 누구야? 역시 패권국이죠. 이렇게 이제. 패권국이 있어야 이걸 초국가적 조직 원칙을 얘기를 할 거냐? 국가를 뛰어넘는 이제 뭐 국가 위에서 국가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형태일 거니까 억제할 것이다. 그 정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요. 어떤 걸까요? 1번부터 다시 각국은 능력의 증대로 행동하나. 여기까지는 맞나요? 능력의 증대를 위해서 일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5개 국가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힘을 모으려고 할 거라 더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협상보다는 전쟁을 하려 한다. 이게 좀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플란에 따르면 이 BOP 체제하에서 각국은 능력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근데 그것이 실패할 경우 뭐 한다고요? 상대하고 협상을 통해서 일단 힘의 억지라든 상대가 더 커지는 걸 뭐 하려고 막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협상보다는 전쟁을 하려 한다는 게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제 현실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이 비슷한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굳이 전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다른 내용들은 다 맞는다는 얘기니까 좀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하플라인 국제체제 중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박스의 내용이었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가와 초국가적 국제와 같은 보편적 행위자가 존재하는 체제다. 예.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고요? 초국가적 국제기구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밑에까지 보게 되면 국가는 특정 진영에 속한 블록국가와 이제 비블록국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있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양극인데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고요. 유엔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고요. 제3세계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요걸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요게 뭐냐 이렇게. 여기 무슨 체제인가요? 이 지금 이제 강대국수가 몇